안녕하세요. 코드 박사입니다. 네트워크 7번째 방송 방화벽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개념부터 간단히 보고 가도록 합시다. 외부 네트워크로부터의 공격, 어떤 공격이냐면 해킹, 악성 코드 등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방어 도구를 말합니다. 종류로는 이렇게 패킷 필터, IDS, IPS,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 등등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방화벽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에서는 이 패킷 필터, 기본이 된 이 패킷 필터 방화벽과 다음으로 IPS 요거 두 개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거 두 개만 알아도 이 방화벽이란 게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패킷 필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방화벽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망을 하나 예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쪽 중간에 있는 회색 라인 아래쪽이 사내망이 되는 것이고요. 위쪽이 인터넷이 되는 것이겠죠. 방화벽은 은행에서 많이 설치하죠. 그래서 이 회사를 은행이라고 해봅시다. 이 중간에 L3 라우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L3 라우터에 이렇게 방화벽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그림으로 보면 이 L3 라우터와 방화벽이 별개의 어떤 장비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 방화벽하고 L3 라우터하고 같이 기능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나온 제품들이 더 많습니다. L3 라우터를 중심으로 두 개의 망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오른쪽에 5.5.5.0 요 망과 왼쪽에 5.5.2.0 이렇게 두 개의 망으로 분리가 되어 있네요. 은행에서 필요한 시스템들이 있죠. 가령 홈뱅킹 하는 그런 웹 서버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서버 이런 서버들이 필요합니다. 오른쪽 망에 그런 서버들이 설치되어 있는 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은행 직원들이 있죠. 그 직원들도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그 직원들이 사용하는 네트워크 망이라고 합시다. 대형 은행의 경우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을 수 있죠. 가령 종로 본점이 있고 부산 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 보면 9.9.9.0 네트워크를 쓰는 이 망을 지점망이라고 합시다. 아래쪽이 이제 본점의 네트워크 망이 되는 것이죠. 오른쪽 상단에 인터넷상에 여러 호스트들이 있습니다. 그 호스트 중에서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이런 일반적인 호스트들이 있고 반면에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해킹을 시도하는 이런 호스트들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해킹을 하는 상황과 그것을 방화벽에 어떻게 설정을 해서 막아내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7.7 이 호스트가 이 아래쪽에 이 은행의 데이터베이스 서버 이 5.5 서버에 해킹을 시도합니다. 은행 데이터베이스 서버에는 고객의 중요한 정보 또는 사내 기밀 그런 것들이 저장이 되어 있을 수 있겠죠. 해킹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로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번갈아 입력해 가면서 그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을 시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이 해커 호스트가 보내는 패킷의 구조는 아래와 같은 모양이 될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네트워크 해킹이라도 그 패킷의 구조는 OSI 7계층 그 표준에 따라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네트워크 상에서 이 수많은 라우터, S 스위치 이것을 거쳐서 해킹의 목적으로 한 패킷이 타겟, 목적이 되는 그 서버에 도착을 할 테니까요. 어쨌든 해커 호스트가 만들어 보낸 패킷에서 3계층에서 4계층 부분을 한번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이게 TCP이냐, 그리고 3계층의 주소, IP, 그리고 4계층의 주소, 포트, 그리고 도착지에 대한 IP, 포트, 요 정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패킷을 차단을 해야겠죠. 방화벽에서. 어떻게 설정을 할까요? 다음과 같이 방화벽에는 이런 필터 테이블이 존재합니다.
이 필터 테이블에 차단해야 될 패킷을 설정하는 것인데요. 이 필터 테이블에는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 녹색 영역, 이 부분이 매치라고 하고요. 그리고 빨간색 영역, 이 부분을 타겟이라고 합니다. 매치 영역은 다시 5개의 값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토콜, 이게 UDP냐 TCP냐 아니면 그 둘 다이냐, 그리고 출발지 IP, 출발지 포트, 그리고 도착지 IP, 도착지 포트, 이렇게 5개의 값을 설정하는데요. 그래서 이 5개의 값을 파이브 투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파이브 투플을 설정해서 거기에 매치가 되는 패킷은 그것을 타겟, 드롭을 할 거냐 아니면 allow, 통과시킬 거냐, 그것을 설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의 설정을 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터 테이블에는 여러 개의 룰들이 있겠죠. 차단하려는 패킷의 출발지 IP와 포트, 그리고 프로토콜, 도착지 IP 포트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패킷을 드롭할지 그것을 설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필터 테이블에는 디폴트 룰이란 게 반드시 하나 존재해야 되는데요. 그것의 의미는 다른 룰들의 매치 영역 외에 그 패킷에 해당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건데 그 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면 이 디폴트 룰은 이게 디폴트 룰인데요. 이 디폴트 룰은 프로토콜, 출발지 IP, 출발지 포트, 도착지 IP 포트, 이것을 다 any로 한 것을 말합니다. 익스클루시브 올한 매치 영역에 대한 패킷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즉 타겟 값을 allow로 할 거냐, 드롭으로 할 거냐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7.7 호스트의 패킷을 이렇게 설정하여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7.7 호스트가 5.5 서버에 그리고 3306 포트 여기로만 공격을 한다는 보장은 없죠. 그리고 출발 또한 계속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7 이 IP로 출발하는 모든 패킷을 다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다음과 같이 출발지 IP만 7.7로 설정을 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any로 다 설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해킹 공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드린 설명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서버로 해킹 공격을 해오는 경우였죠. 이번에는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패킷을 차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트로젠이라는 악성 코드가 있습니다. 그 악성 코드는 하나의 어떤 악의적인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프로그램이고요. 그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에 사용자 모르게 설치가 되고 백그라운드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그곳에 저장된 사내 기밀 자료라든지 아니면 소중한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어가지고 외부로 유출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2.4와 2.5 이 두 호스트가 현재 트로젠에 감염된 상태라고 합시다. 이 트로젠이 데이터를 유출하는 목적지는 이렇게 6.6.6.6 이 IP를 가진 이 호스트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 호스트에서 출발하는 패킷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출발지 IP 포트 그리고 도착지 IP 포트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패킷을 차단해야 되는데요. 아래쪽에 필터 테이블에 룰을 추가를 하면 이렇게 출발지 IP 5.5.2.5 그리고 도착지 IP 6.6으로 해서 설정을 하고 타겟 값을 드롭으로 하면 되겠죠. 역시 2.4도 이렇게 필터 테이블에 추가를 해야 되는데 현재 화면은 좀 잘못되어 있네요. 여기 2.4가 들어간다고 합시다. 이렇게 5.5.2.4 그리고 도착지 IP 6.6.6.6으로 하고 거기로 통과하는 타겟을 이렇게 드롭을 해야겠죠.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로젠이 이 두 호스트만 감염시킨다는 보장은 없죠. 다른 호스트들 또한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5.5.2.0에 속한 모든 호스트들에서 출발하는 트로젠 패킷을 차단할 필요가 있죠. 네, 여기에서 출발하는 모든 패킷을 다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할 경우 네트워크로 방화벽을 설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출발지 IP를 이렇게 5.5.2.0으로 두고 서브넷 마스크를 24로 두게 되면 이게 네트워크 영역을 막으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번에는 타겟을 allow를 해야 되는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다음과 같이 이렇게 사내망이 있을 때 네트워크가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서버망이 있고요. 이렇게 왼쪽에 이 직원들이 일하는 사내망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서버 쪽 그 망에 붙어서 일해야 될 필요가 있죠. 가령 고객의 신용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직원들이 이용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5.5.2.0에서 그리고 5.5.5 네트워크로 가는 패킷은 통과를 시킬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패킷은 통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룰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발자 IP 5.5.2.0 그 네트워크에 속한 패킷에서 5.5.5.0 이 서버 쪽 그 네트워크의 패킷은 이렇게 허용하라 라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부산 지점에 있는 직원들 또한 서버 쪽에 접속을 할 필요가 있죠. 역시 부산 지점이지만 고객의 신용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회할 때 그 네트워크에 접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9.9.0 네트워크에서 출발한 패킷은 이 5.5.5.0 네트워크로 패킷을 통과시켜라 라고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오는 패킷을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끔 해야 하죠. 그래서 이 필터 테이블의 룰을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타겟은 당연히 allow가 되고요. 다음으로 일반적인 유저가 서버 쪽에 접속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가령 은행의 고객이 홈 뱅킹을 하기 위해서 그 은행에 있는 웹 서버에 접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웹 서버의 IP와 포트를 열어줘야 됩니다. 5.7 이게 웹 서버라고 한다면 이렇게 도착지의 IP를 5.5.5.7 그리고 포트 443 이게 HTTPS 포트이죠. 네, 이렇게 포트를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열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디폴트 룰의 타겟을 allow로 두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allow로 하게 되면 이것은 약한 방화벽 정책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디폴트 룰의 타겟을 다 드롭으로 두고 설정을 하게 됩니다. 디폴트 룰의 타겟을 allow로 한 경우는 모든 패킷을 다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에 하나씩 차단하는 설정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디폴트 룰의 타겟을 드롭으로 둔다는 것은 모든 패킷은 다 차단하고 필요한 경우만 허용하겠다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디폴트 룰의 타겟을 드롭으로 한다면 현재 예제에서는 이 두 개의 룰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겠네요.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 개의 룰은 아래의 디폴트 룰에 포함되어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죠. 물론 매치 영역이 중복되는 룰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필터 테이블에 추가된 룰의 순서가 중요한데요. 패킷이 들어왔을 때 필터 테이블에 있는 룰을 순차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나씩 검사하게 됩니다. 매치가 된다라고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룰의 타겟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룰들이 추가가 되면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는데요. 특정 은행에서 사용했던 방화벽 룰을 개수를 보면 4,000개까지도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많은 룰들을 관리해주는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한데요.
그런 분들은 네트워크에 대해서 개념도 잘 이해하셔야 되고 해킹이란 무엇인지,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잘 아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런 방화벽 관리자는 사실 화이트 해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화이트 해커를 구인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듭니다. 그래서 방화벽 장비를 판매하는 업체의 관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방화벽 장비를 개발하는 그 회사들에서 관제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관제 부서에는 화이트 해커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화이트 해커들이 3, 4개대로 24시간 일을 하면서 판매되어 설치된 장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해킹 공격이 감지되면 룰들을 추가하고 그 해킹 공격의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일들을 하겠죠. 다음은 넷필터입니다. 방화벽은 어떻게 개발을 할까요? 넷필터는 이 커널의 하나의 모듈입니다. 그리고 이 팩시 통과하는 5개의 후킹 지점이 있고요. 그 각각의 후킹 지점에는 테이블들이 있고요. 방금 방화벽에서 사용한 필터 테이블, 그리고 공유기에 필요한 나트 테이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테이블에는 IP 테이블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룰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IP 테이블즈로 룰을 적절히 추가하게 되면 이런 방화벽, 공유기, 포토포워딩 같은 네트워크 기술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넷필터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유저 영역과 커널 영역이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화살표들은 패킷이 지나가는 경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호스트들은 이렇게 패킷이 수신되면 이 프리라우팅 인풋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고요. 지금 유저와 커널 이 사이에는 소켓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리시브 함수를 통해서 패킷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켓에 샌드를 호출하게 되면 패킷이 이렇게 아웃풋, 포스트 라우팅 이렇게 거쳐서 나가게 됩니다. 네, 요 두 경로가 일반적인 이제 호스트들이 사용하는 경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L3 라우터, 공유기 같은 네트워크 장비들은 패킷이 프리 라우팅, 포워드, 포스트 라우팅 이렇게 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5개의 지점에 테이블이 있고요. 그 테이블에 룰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방화벽, 공유기 같은 것들을 개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방화벽 같은 경우 포워드 후킹 지점에 이 테이블이 있죠. 이게 바로 필터 테이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킷이 이렇게 프리 라우팅 거쳐서 포워드 방향으로 온다면 이 3계층부터 4계층의 영역을 확인 후에 매치되는 룰에 해당하는 그 타겟을 실행해서 패킷을 여기서 드롭 하거나 아니면 이 방향으로 allow 하게 되는 것이죠. 매치하는 알고리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현재 리눅스 커널의 기본으로 있는 알고리즘은 순차적으로 룰을 하나씩 검사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성능은 비고 n이죠. 그러면 룰이 계속 추가가 되면 매치하는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눅스 커널의 기본으로 있는 그 알고리즘은 실제 제품화해서 사용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다음과 같은 ERFC라는 패킷 필터 알고리즘 또는 이런 하이팩이라는 또 패킷 필터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리눅스 커널에 개발하여 제품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개발했던 방화벽은 이 포워드 후킹 지점의 필터 테이블을 이용하였는데요. 시중에는 방화벽 제품이 많이 있고 그 방화벽 제품의 목적과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다른 후킹 지점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IPS에 대한 설명입니다. IPS 또한 시그니처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 테이블은 패턴과 타깃 두 영역으로 나뉘고요. 패턴은 필터 테이블의 매치 영역과 일치하는 것이죠. 패킷이 프리라우팅 거쳐서 포워딩 방향으로 오고 있으면
이 IPS는 3계층부터 7계층에 있는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이 데이터에 0A와 0B라는 값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그니처 테이블의 패턴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치하는지 확인 후에 현재 보면 0A와 0B가 있다라고 한다면 매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타겟 드랍을 할 것인지 여기서 드랍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포스트 라우팅으로 보내서 올라오를 할 것인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IPS 특징은 3계층부터 7계층까지 본다는 것이죠. 스노트라는 오픈소스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IPS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많은 방화벽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은 스노트 오픈소스를 커널에 이식을 해서 IPS 기능을 만듭니다. 스노트에서 룰들을 제공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시그니처 테이블에 들어가는 룰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이렇게 많은 시그니처 룰들이 있습니다. 하나 보시면 이렇게 트로젠 룰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런 트로젠에 해당하는 패턴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노트 역시 시그니처 테이블의 룰들을 시퀀셜하게 검사를 하게 되면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아우크라식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런 알고리즘을 쓰게 되면 빠르게 매치를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방화벽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